주가에 얽힌 속내, 기업 공시 속에 숨겨진 진실, 기업 공시 완벽 분석을 통해 이기는 투자의 법을 찾는다. 안녕하세요.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투자의 시작은 공시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투자에 있어서 공시 분석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쏭달쏭한 공시도 이분과 함께라면 명쾌한 해답을 찾을 수 있죠. 대한민국 1호 공시 분석가 변형인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부터 저희 방송에 이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죠. 덕분인가요? 아닙니다. 저보다는 우리 앵커님께서 진행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앵커님 팬들이 많이 들어오시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벌써 알파님, 이지성님 많이들 들어와 주고 계십니다. 저희와 이렇게 함께 하시면서 오늘 또 금요일이잖아요. 한 주의 마무리를 힘차게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간밤의 미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뉴욕 3대 지수가 모두 빨간불을 켠 채 마무리를 한 모습입니다. 다우지수는 1.12% 상승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2.28%, S&P 500 지수는 1.5% 상승하면서 나란히 빨간불 켠 채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뉴욕 증시가 오늘 예정이 된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상승 마감한 모습인데요. 6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5만 명 늘었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5월보다 적은 수치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증시가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 증시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금요일에 빨간불을 더 저는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코스피 지수도 1.22% 상승하면서 2362선 지나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1.51% 상승한 769선 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간대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면 시작은 0.78% 상승한 2352선에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살짝 지수가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내 다시 상승의 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21% 상승한 채로 2362선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빨간불 켠 채로 출발했습니다. 0.92% 상승한 764선에서 출발했고요. 9시 반이 조금 넘어서는 살짝 지수가 빠지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상승폭을 아주 크게 확대하면서 지금은 1.53% 상승한 769선 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켠 모습입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 2%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오늘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기는 하네요. 네이버는 2%대의 상승률 보여주는 반면 카카오는 약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LG화학이 강세입니다. 4%대의 상승률 보여주고 있죠. 배터리 소재의 투자 기대감이 수반이 되면서 오늘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 움직임,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파란불 켠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셀트리온 제약의 간장약, 고덱스가 국민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될 위기에 처해서 그 영향으로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들이 다소 약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를 제외하고는 오늘 다들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HLB 오늘 8%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아주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오늘은 2%대의 상승률 보여주면서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에는 외인의 수급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1,103억 원의 물량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과 기관이 오늘은 물량을 조금은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이 팔자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과 기관이 물량을 담고 있는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시황 흐름 체크해 봤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초장에서는 사실 전일 미국장의 영향이 반영이 좀 된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증시의 중대한 이벤트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죠. 14일. 14일 금통위에서 전격 금리 인상의 어떤 여부가 좀 결정이 좀 될 텐데 지금 사실 상승장 고용 지표의 불확실성이 조금 예고됐던 가운데 오히려 고용 지표 보고서의 어떤 이 발표를 앞두고 우려했던 상황보다는 좀 양호한 지표를 좀 보여줄 것이다라는 어떤 전망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전일장 미국 증시는 조금 이
안도감이 좀 반영된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상승 출발을 좀 해줬고 오전장 지금 후반 현재 상승폭을 좀 소폭 좀 키워가고 있는 흐름. 양 지수 모두 다 1%대 상승 좀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금요일장에서는 코스피 2,360포인트의 지지 여부. 자, 요 구간이죠. 2,360포인트의 지지 여부. 코스닥의 경우에는 765포인트. 자, 요 구간에 좀 지지 여부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상승까지 사실상 이 다음 주 장세까지 기조를 좀 유지할 것인가. 자, 이게 관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2350선 그리고 2450선 이 100포인트 차이로 급등과 급락을 좀 반복할 수 있는 시그널이 좀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의 발표 이후에는 단기 조정 국면. 전환 하단을 2200선까지 좀 본다고 했었죠. 최근에 물론 2300선도 이탈이 된 바 있었지만 아직 우리 시장이 좀 안도하기는 이르다. 왜냐면은 7월 14일에 금통위에서의 금리 인상폭은 빅스텝을 단행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네. 두 번째, 미국의 경우에도 7월 26일, 27일 연준의 정례 회의가 있죠. 여기서도 한 차례 더 자이언트 스텝이 좀 단행될 것이 좀 보여지는데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감이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폭을 좀 다소 완화시킬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뭐 그런 전망들 나오지만 연준의 입장은 좀 견고했습니다. 이번까지 사실상 자이언트 스텝 가서 물가를 확실하게 좀 낮추고 이후에 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완화 카드라든가 동결 내지 인하에 대해서 좀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이 기점은 연말 정도의 정책이 수립될 수 있다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고 오늘 현 구간이 좀 바닥인가? 자, 이 부분은 항상 강조를 좀 드렸어요. 그 전에 기술적인 반등이 있어서 다시금 2300선 초반까지 밀렸다가 2450선, 2460선까지 회복을 하니까 아, 그때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또 전문가들이 좀 호들갑을 또 떨었는데 네. 결론적으로 또 2300선 한 차례 이탈됐었죠. 지금 완연한 바닥이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하반기에 사실상 지수의 하반 경직성은 좀 더 커질 것이다. 전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금통의 금리 인상 결과 그리고 미국의 금리 인상 이후에 하반기 증시 방향이 예측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점을 좀 경과한 이후에 디테일한 어떤 전망들을 우리가 좀 분석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뭐 어제 오늘 이틀 연속 빨간불을 켜고는 있지만 사실 아직까지 안도하기에는 이릅니다. 뭐 7월 14일에 금통위의 금리 인상도 남아 있고 미국 연준의 또 자이언트 스텝 단행 여부에 대해서도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은 고수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뭐 오늘의 상승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2360선 그리고 765선을 지지하는지 이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오후 장까지도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뭐 모처럼 위험자산 선호 기류가 커지면서 미국 뉴욕 증시는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무역 적자는 2달째 감소했는데요. 4, 5월 무역 적자 감소세는 2분기 성장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 증시 개장 전에 나온 실업수당 건수는 소폭 늘었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5천 건으로 집계됐는데요. 뭐 많은 수치다라는 의견도 있지만 20만 건 남짓한 건수는 노동시장이 아직 건재하다라는 신호로 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뭐 경제 지표들이 조금씩은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이 지표 발표가 이 증시의 최근의 불확실성 요인을 좀 크게 가져왔던 이 우려감을 다소 좀 완화시켜 주었던 포인트 지점이 좀 되었던 것이지 이게 추세를 전환시킨 좋은 징조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고용지표 부분이 우려가 되는 부분보다는 확연한 증시의 추세 전환은 소비자 물가지수가 고점을 찍고 이 하향 조정화되는 구간. 이 시점이 사실상 인플레이션 억제 기대 효과가 좀 반영되는 증시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는 상태인데 이 시점이 지금 당장 적용되기는 좀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7월 요번에 이제 금리 인상 7월 인상분이 8월 그리고 9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끼친다는 관점에서 8월보다는 그래도 9월달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시점에
다소 정점을 찍고 이 추세가 좀 바뀌지 않을까. 빠르면 8월로 좀 보고 있는데 보수 쪽은 한 9월 정도가 좀 적정할 것 같아요. 최근에 지표들은 지금 유가도 최근 거래에 대해서 좀 하락 전환을 했고 원 부자재 가격도 가격 안정화를 좀 갖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금 작년 이 하반기 기점으로 보면 아직도 좀 고가죠. 오늘은 또 이 배럴당 $100 또 회복을 또 다시 했기 때문에 네. 이러한 요인이 아직은 마음을 편하게 놓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다. 강조드려서 말씀드리지만 증시는 일일비할 수 있는 요건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닥이라고 해서 매수를 했는데 4거래일, 5거래일 연속 급락을 보여줬던 최근에 이 흐름이 좀 있었고 최근에 미국 증시가 뭐 4거래일 연속 뭐 상승해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의 이 손실률의 회복 시점은 거의 미비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낙폭 과대 구간의 작은 수급 요인으로 상승을 이끌어내지만 반대로 작은 요인으로도 이 하락의 폭을 좀 키워갈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가 관건이에요. 우리 증시 7월 14일 이후에 향방 그리고 7월 셋째 주 미국의 연준 회의의 향방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나 뭐 다음 주가 관건이다라는 말씀해 주십니다. 뭐 최근에 계속해서 발표되는 이런 경제 지표들 덕분에 계속해서 안도 랠리를 이어가고는 있지만요. 아직까지는 안심하긴 이르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소비자 물가지수의 추세 전환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본다면 9월 정도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는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대내외 악재 속에서도 매출 선방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LG전자는 수년간 적자를 기록했던 전장부품 사업본부가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사업 진출 9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하반기에는 썩 좋지 않습니다. 대내외 사업 환경이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향후 실적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LG전자의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LG전자 바로 어제 실적 공시를 좀 했는데 잠정치예요. 이게 손익 여부에 대한 확정 부분은 영업이익에 대한 폭까지만 좀 기재가 됐는데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은 단기 2분기 실적에 대해서 1947억을 좀 기록했고 전기 1분기 기준 관점에서는 7.1% 이 매출액이 감소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9.3%가 좀 감소했는데 지금 그 79억 원을 좀 기록했다라고 좀 밝혀지는데 194억 원 대비 좀 감소했죠. 전반적인 실적의 감소 요인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15%, 누계치에서는 17%가 좀 증가했고 영업이익의 경우에서는 당해 실적 기준 작년 2분기 기준해서는 12%가 좀 감소됐지만 연간 누계치 1월부터 6월까지의 전체 누계치는 0.7%가 좀 증가. 사실상 이게 뭐 비교적 선방했다라는 어떤 이 보도 자료도 좀 있었지만 선방한 것보다는 오히려 쇼크에 가깝다. 지금 이 세부적인 사항들을 좀 보면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해서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달리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 부분의 고른 성장세를 이끌지 못했다. 2분기에는 비교적 실망스러운 성적표를 좀 냈다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늘도 시세를 좀 잘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매출액은 다소 하락의 폭이 좀 있겠지만 영업이익은 견고한 흐름을 보여줄 것이다 라는 어떤 전망들이 나왔지만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다 비교적 뭐 거의 전 분기 대비해서는 거의 큰 폭의 하락폭이 없었죠. 한 1%대 감소 요인이니까 전 분기와 동일한 양상의 흐름을 좀 이끌어냈다. 근데 LG전자의 경우는 좀 케이스가 좀 달랐죠. 전 분기 대비 59.3%의 영업이익의 감소 효과가 좀 크다는 것은 사실상 LCD 사업 부분의 전반적인 어떤 이 부진, 자, 이 부분 효과도 좀 반영됐다라고 좀 보여지고, 다만 이 손익의 회복 관점에서 그래도 많이 선방해주는 이 사업 부분이 전방산업입니다. 전방산업에 관련된 회사의 전장사업 부분이죠. 최근에 이 벤츠에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좀 납품을 하는 이력이 있고요. 추후에는 지금 전기차에 들어가는 인포테인먼트 등 관련된 어떤 전장품의 어떤 납품 기조 효과가 좀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저는 적용 효과 관점에서는 LG전자가
이 사업 부분이 훨씬 더 주목받고 더 클 수 있는 영향을 좀 가져오고 있지만 최근에 어떤 기조 흐름은 좀 좋지 못했어요. 상반기까지는 좀 그랬는데 하반기 기조에는 고가 라인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도 LG전자가 실적을 좀 부분적으로 회복하지는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에서 아까 우리 앵커님께서 주가 좀 봤는데 비교적 같은 시점에 실적 발표를 했던 삼성전자는 1.37%의 상승,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승 추세 좀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LG전자는 지금 1.67포인트 하락 전환돼 있죠. 94,30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이게 괜찮은 나름 선방했던 실적이라면 지금 하락이 나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냉정하게 우리는 지표를 봐야 되고 2분기까지는 예측 상황보다 좋았느냐, 더 성적표가 좋지 못했느냐 이 관점에 대해서 우리가 좀 판단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대 효과입니다. 3분기에 그럼 지금 2분기까지의 실적은 미비했는데 3분기 이후부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좋아지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면은 2분기보다 장사를 잘하는 실적,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추세의 전환점이다. 그래서 우리가 실적주를 다룰 때는 항상 실적이 올해 이렇게 됐으니까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음 분기에서 만회 요소가 있는지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것이 좀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해 봅니다. 뭐 매출이 선방했다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소 아쉽다는 평가가 맞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도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 같은 전장부품 사업본부가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앞으로 전기차 관련해서도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부문에 적용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의 얘기까지 나눠봤고요. 그럼 오늘 오후 장과도 다음 주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일단 13일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의 전격 예고가 좀 앞두고 있죠. 빅스텝 단행이 유력한데 우리나라가 사실상 경기 침체 때문에 금리를 또 동결한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된다면 환율이 급등하고 외인 자금이 빠르게 이탈될 수 있는 조짐입니다. 지금 금리의 역전 현상이 이미 일어나서는 좀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한국도 역시 이 기준금리의 인상을 통해서 이 금리의 어떤 갭을 좀 낮춰주는 효과를 좀 발휘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한 기저효과가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기별 2월 현상을 좀 가져온다면 빠르면 8월 늦어도 한 9월경에는 인플레이션의 어떤 이 긍정적인 요인인 소비자 물가 지표가 다소 감소되지 않겠는가. 자, 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7월 셋째 주까지 그리고 7월 셋째 주까지는 제가 지속적으로 관망해야 되고 추세 대응이 어려우면 차라리 현금을 보유하시라라고 좀 누누이 좀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런 점인데 우리가 시드머니가 있다고 해서 매수를 매번 하다 보면 이게 바닥인 줄 알고 매수를 해봤더니 또 빠집니다. 네. 제가 최근에 뭐 소위 말하는 이 보초병이죠. 저도 관심이 가고 괜찮은 포트폴리오 산입 종목에 대해서 계속 테스트를 합니다. 저는 신이 아니죠. 주식의 신이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저도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던 종목들의 수익률이 지금은 약보합이에요. 뭐 마이너스 2%, 3%대 뭐 이 근접해서는 있지만 그래도 이 비중을 실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손실인 것이죠. 네. 아직 추세가 명확하게 바뀌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식을 사서 물릴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주식이 지속적인 어떤 좋은 훈풍작용을 할 때 매수를 한다면 오히려 상승작용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저희는 금통위의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통위가 빅스텝 단행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7월 셋째 주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장을 해주십니다. 8, 9월쯤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시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가시는 걸 추천하신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오전 장과 또 오후 장, 다음 장 대응까지 한번 만나봤습니다. 그럼 이제 기업의 공시를 제대로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본격적으로 수상한 공시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의 수상한 공시 시작합니다. 수상항공시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휴젤입니다. 먼저 휴젤의 기업 개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 11월에 설립돼서 2015년 1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생물학적 제재의 제조 및 판매와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미생물을 기반으로 A형 보툴리눔 톡신을 활용한 바이오 의약품의 연구 개발 및 제조, 그리고 종속 회사를 통한 HA 필러의 연구 개발 및 제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보툴렉스, HA 필러 더 채움, 바이오 코스메틱 웰라주 주요 제품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데요. 보툴리눔 톡신과 필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툴리눔 톡신은 이름이 너무 어렵네요. 보툴리눔 톡신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소수의 회사가 경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엘러간,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 등과 국내의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 등의 회사들이 제품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솔스티스 뉴로사이언스만이 B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지만 시장이 거의 발달하지 않았으며 그 외 회사들은 A형 독소를 제조 및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시장 점유율 기준 미국 엘러간사가 72%를 점유하고 있으며 국내 시장에서는 휴젤이 50%의 시장 점유율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451억 원, 영업이익 971억 원, 당기순이익 601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4.4%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32.7% 증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휴젤의 기업 개요 알아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투자 판단 관련 주요 경영상 보툴렉스, 이 보톡스 제제의 이 명칭입니다. 보툴렉스 레티보의 50유닛 스페인 품목 허가 획득입니다. 제목이 좀 너무 거창한데 쉽게 말하면 스페인의 50유니트의 이 레티보, 이 보톡스 제제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내용 보겠습니다. 적응증은 미간주름의 개선입니다. 품목 허가 신청은 2020년 6월 29일에 신청을 했었고요. 최종 2022년 7월 6일 허가를 받은 사항입니다. 스페인의 의약품 위생제품 청으로부터 보툴렉스 50유닛의 스페인 품목 허가 획득에 따라서 승인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즉 갱신해서 허가권을 갱신을 해야 되는데 50유니트를 스페인에서 이제 판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대 효과는요. 현지 시장으로 본격적인 진출과 해외 매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유럽의 파트너사 그리고 현지 시장 특성에 맞는 판매 전략을 수립해서 마케팅 활동을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유럽의 품목 허가는 회사의 미국 유럽 파트너사 크로마 파마와 진행하고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회사의 보도자료 및 IR 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지금 포괄 공시 이후에 관련된 사항들이 IR 자료로 좀 확인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회사 홈페이지에 관련된 어떤 내용들이 한 번 더 부연해서 설명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좀 되는 상황이고 종합적으로 보면 스페인의 50유니트짜리 보톡스 제제 어떤 승인 허가 즉 본격화된 스페인에서의 어떤 톡신 제제 판매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공시입니다. 네, 이 보툴렉스는 이번에 허가를 획득한 스페인 외에도 유럽의 10개국에서 이미 1월에 품목 허가를 받았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FDA 승인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그럼 해외 매출 성장세가 좀 두드러지지 않을까요? 네, 지금 최근 공시 타이틀만 좀 보면은 6월 3일에는 폴란드의 품목 허가를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 내용도 쭉 있어요. 지금 회사는 뭐 투자 판단 관련 사항으로 인해서 HG102에 대해서 또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한 임상 시험을 또 진행하고 있고 지금 이미 시판되어 있는 일부 제제에 대해서는 유럽 시장에서의 이 사용 승인 허가, 품목 허가 신청 이후에 이 품목 허가 승인을 받으면서 판매를 좀 본격화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이에 대해서 승인 절차를 좀 진행 중에 있는 상황. 미국 시장도 사실상 이 톡신 제제에서는 이 시장이 좀 꽤 큰 시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휴젤의 입장에서 최근에 최대 주주까지 변경된 상황에서 글로벌 진출을 좀 더 가속화시킬 수 있는 어떤 기대감들이 수반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좀 긍정적인 승인 이슈가 좀 부각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미국 시장 진출까지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 매출이 뒷받침된다고 해도 실적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메딕톡스와의 소송인데요. 소송 비용을 생각한다면 휴젤이 조금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겠어요. 네, 최근에 이 메디톡스가 휴젤로부터 이 보톡스에 관련된 이 소송전, 과거에 대웅제약과 이 국제 무역 분쟁을 좀 한번 일으킨 바가 있었죠. 네. 최근 어떤 사례 내용들을 좀 보면 이거 뭐 우려할 만한 사항인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밝혀진 바는 없었습니다. 3월달에 휴젤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 제조 공정을 도용했다고 해서 이제 피소를 좀 받았고요. 지금 국제무역위원회 ITC에 좀 제소가 돼서 현재 공방을 좀 치르고 있죠. 네. 빠르면 9월 정도에 윤곽이 좀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 휴젤의 경우에 과거에 좀 저희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송에 대한 실익 부분에 대해서는 메디톡스의 경우에 만약에 균주 도용이 없는 상태에서 휴젤의 발목을 좀 잡기 위한 의도였다면 네. 오히려 시장의 어떤 점유율을 뺏겼던 이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는 어떤 이 공격의 수단으로 좀 활용했던 그런 관점이 아니었나 판단해보고 만약에 톡신 제재에 대한 어떤 도용이라든가 균주 도용 내용이 일부분 사실이라면 네. 휴젤의 경우에도 이 대웅제약의 나보타와 같은 그런 어떤 사태가 다시금 재발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휴젤 입장에서는 지금 ITC 제소에 따른 소송 비용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들어가야 됩니다. 네. 이에 따라서 관련된 비용들은 영업 비용으로 충당될 것이기 때문에 손익에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상황인데 메디톡스의 입장에서도 사실상 아무런 근거가 없이 그냥 물어뜯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공방에 대해서는 과연 톡신 균주를 도용했는지 이 여부가 좀 관건이었는데 과거 사례로 보면은 대웅제약은 어찌되었던 간에 메디톡스에 뭐 패소한 것과 다름이 없었죠. 네. 결국 합의로 좀 일단락이 좀 됐는데 휴젤의 케이스는 좀 다르다라는 전망이 좀 있고 일부 균주 도용이 있을 것이다라고 좀 전망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도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궁금해지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악재를 좀 차지하더라도 회사는 지금 유럽 지역의 품목 허가 승인을 넓힘으로써 글로벌 시장 진출의 가속화를 이미 이뤄내고 있다는 점이 좀 차이점이 아닌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소송이 진행이 되면서 당연히 손익에 영향을 주기는 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해외 시장으로 진출을 해나가고 있는 휴젤이기 때문에 그 성장세는 막을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매출에 대한 기대감과 또 소송에 대한 우려감이 공존하는 휴젤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실적적인 측면 잠깐 보면 1분기 매출액은 648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좀 소폭 매출액은 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4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한 50억 원 정도, 45억 정도 좀 감소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당기순이익은 159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한 45억 감소하는 요인이 좀 있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실적이 소폭 감소했거나 손익이 좀 다소 감소한 흐름은 좀 있지만 하반기에 품목 허가 이후에 마케팅 전략을 좀 더 강화해 나간다면 해외 시장을 빠르게 좀 공략할 것이 아닌가. 휴지에는 두 가지 이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 내수 시장이 살아나야 되는데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또 봉쇄령들이 좀 지속되면서 지금 중국 시장의 품목 허가 승인을 받았던 이 필러 그리고 보톡스 제재 판매가 가시화된다면 이 부분의 어떤 영업력 회복이 관건이다라는 점을 잘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물론 이 메디톡스와의 소송 공방에 따른 이 리스크를 수반을 하고 있지만 휴젤은 이 국내 톡신 제재 1위 시장의 점유율을 좀 기록하고 있는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최대 주주가 GS그룹 컨소시엄으로 변경이 좀 됐지만 글로벌 추진, 글로벌 역량의 어떤 추진 관점 그리고 사모펀드의 투자 관점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를 극대화시킨다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저가 매수 메리트는 좀 있지 않나. 일봉상 주가 기준에서 보면 27만 9천 원대까지 상승했던 부분이 최근에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시초점 이전점까지 지금 내려왔죠. 네. 딱 보면은 주가가 올라간 만큼 내려왔어요. 그런데 최근 1년치
일봉 주가의 기준을 잠깐 볼게요. 일봉 주가의 기준으로 지금 쭉 내려와서 보면 자, 요 구간이죠. 일봉 주가 기준에서도 내리막길이 확연한데 지금 최근 2년간의 주가 형태 2020년 3월 주가 제가 왜 2020년에 3월 주가를 같이 연동해서 한번 보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2020년도 3월 시점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이 확산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감들이 시장을 좌우했던 이 지수가 사실상 저점을 찍었던 이 공포 지수 구간이었는데 지금 딱 그 자리예요. 그렇다면 휴재를 여기서 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올라간 만큼의 매물대를 우리가 상존해 봤을 때 지금의 영역대는 바닥권으로서 매수 메리트는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자 가점에서 10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 구간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10만 원에서 10만 원 5천 원 구간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역량 관점에서는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 휴젤입니다. 지금 2020년 3월과 비교했을 때 거의 근접한 수준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는 코로나19라는 팬데믹이 다가오면서 엄청난 공포감에 휩싸였을 시기인데요. 그때만큼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면 바닥권에서의 매수 메리트가 충분하다라는 의견 주십니다. 기존 보유자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 신규 관점에서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종목 휴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수상한 공시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아난티입니다. 아난티의 기업 개요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1987년 1월에 설립돼서 1996년 1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 사업으로 골프장 레저 사업, 관광 숙박업, 휴양 콘도 미니엄 설치 및 운영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아난티 남해골프 앤 스파 복합 리조트를 비롯해서 아난티 코드 리조트, 아난티 코브 리조트 등을 운영 중인 국내 대표 휴양 플랫폼 기업입니다. 2019년 7월 빌라주드 아난티 PFB를 설립해서 부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 프라이빗 고급 친환경 리조트 빌라주드 아난티를 개발 중이며 제주도 묘산봉 관광단지 내에 골프장과 리조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운영 플랫폼 개발 및 분양 61.9%, 리조트 운영 38.1%로 구분됩니다. 최근 실적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은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 2,198억 원, 영업이익 597억 원, 당기순이익 16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했습니다. 회사 측은 분양 매출 및 운영 매출 증가로 흑자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아난티의 기업 개요 살펴봤습니다. 대표님, 어떤 공시였나요? 네, 어제 공시였죠. 아난티 살펴보겠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인데 이 관계기관의 벌금 추징이라든가 기타 명령이라든가 뭐 세무조사 여러 요건들에 따른 이 벌금 등이 부과될 경우에 회사는 지체 없이 공시를 해야 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 등의 부과 내역입니다. 종류는 추징금입니다. 부과 금액은요 131억 원입니다. 납부기한은 2022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회사 자본의 3.28%에 해당되는 수치인데 부과의 기간은요 대전지방국세청입니다. 2016년도부터 그리고 2020년도까지 세무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이에 따른 세무상의 어떤 불비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131억 원의 추징이 있었다. 향후 대책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과세 예고 금액의 합계액이며 회사는 본 과세 예고 통지에 이의가 있기 때문에 법정 기한 내에 조세 불복 절차에 따라서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관할 이 국세청에서 이 부과되는 이 세무조사의 어떤 추징금을 확정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조세를 불복. 나 이 금액 못 내겠다. 네. 지금 뭔가 판단이 좀 잘못됐고 이런 비용 부분에 대해서 세법상 부인당했다. 경비를 뭐 인정받지 못했다 또는 이 부분이 과대하게 추징됐다라고 좀 주장을 하는 것이죠. 네. 확인 통지 접수 일자는 7월 7일이고 투자 판단 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부과 금액은 납부 고지서 수령 전에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의 부과 금액이고 추후에
최종 세액 변경 등과 주요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정정 공시를 하겠다. 납부 기한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상의 예정 납부 기한이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종합해 보면 131억 원의 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의 추징이 있었는데 회사는 이에 대해서 조세 불복 절차를 통해서 이 추징금을 좀 감소시키려고 하는 전략적 의도를 갖고 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뭐 벌금 부과와 관련한 이슈도 있고 아난티는 올해 들어서만도 정말 여러 이슈로 순탄치 않습니다. 국내 대표 남북 경협주로 꼽혔던 아난티가 끝내 금강산 사업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이제는 국내 사업에 집중을 한다죠. 그렇죠. 지금 사실상 우리가 뭐 대북 관계가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조짐. 네. 그리고 사실 아난티가 금강산의 골프 리조트를 건립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우려스러운 시선이 좀 있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액 자산 몰수가 되고 동결될 것이다. 이렇게까지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을 못했겠지만 저는 오히려 아난티 관점에서는 잘 됐다고 봐요. 대북주에 관련된 이미지가 너무 색채가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아난티가 사실상 리오프닝 수혜 관점에서도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어떤 다양한 섹터에서 좀 우리가 종목 편입을 좀 할 수 있는 요건인데 아난티는 즉 대북주라는 좀 인식이 너무 강해서 네. 저는 사실상 이게 되지도 않는 이 금강산 사업 부분을 빠르게 사업 중단하는 것이 좀 맞지 않겠는가. 즉 아난티의 입장에서도 최종적으로 버티다 이제 승복을 한 것이죠. 전액 손실 반영을 좀 하겠다라고 좀 밝혔어요. 지금 전체적인 금강산 골프장 리조트 사업 전체 금액이 507억 원 규모라고 좀 추산되고 있는데 507억 원의 규모를 올해 만약에 전액 다 손상차손 평가 손실로 떨어내면 영업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죠. 지분법 적용되는 어떤 효과가 손상차손. 투자했던 회사가 모두 손실이 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네. 단기 순손실이 좀 크게 반영될 수 있는 우려감이 있지만 우리가 통상적인 기업의 실적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는 영업손익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맞아요. 정상적인 사업 활동을 통해서 매출이 일어나고 매출에 들어간 원가를 제한 금액이 영업손익인데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회사가 비교적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 네. 영업의 순이익은 회사가 다른 이 영업활동 이외의 투자활동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손실이 있거나 투자 이익이 있을 때 단기 순이익의 증감을 가져올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아난티의 입장에서는 평가 손실에 관련된 부분들이 올해 좀 반영된다면 단기 순손실을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전망해 봅니다. 네, 그래도 이번 아난티의 결정이 참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507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단기 순손실에 영향을 미칠 뿐 실적은 영업이익으로 거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래도 지켜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아난티는요 제주 개발 사업도 진행합니다. 2024년 제주 골프장 및 펜트하우스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기존 회원부터도 관리를 제대로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저도 안 그래도 이 기사를 좀 봤는데 네, 지금 아난티 하면은 이 고가의 회원권이에요. 맞아요. 이게 좀 프라이빗 이 리조트를 좀 지향하고 이 골프 이 회원권도 굉장히 좀 비싼 편에 좀 속한데 네, 여기에 사실상 이 회원권을 좀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적은 금액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막상 고가의 회원권을 취득했는데 골프장에 부킹도 안 되고 이용도 참 이 제한적인 이 상태.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 소유자가 소송을 좀 제기했대요. 이에 따라서 우리는 회사가 고지한 뭐 주중에 몇 회 라운딩, 뭐 주말에 몇 회 라운딩을 전혀 보장받지 못하고 이용 시설에 대한 제한 요소가 너무 크다. 자, 이에 대해서 뭐 소송을 좀 제기했는데 법원이 좀 이 인정을 좀 해줬죠. 이 부킹 실현이 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 판결이 좀 있었고 이에 대해서 아난티도 항소를 하겠다. 적극적으로 좀 대응하겠다. 이게 최근에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시국의 변화였죠. 네. 해외에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국내 골프 리조트에 이게 많은 수요가 좀 몰리게 된 거고 2020년도에 골프 인구의 어떤 저변 확대도 좀 한 가지 주요했던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는 사실상 이러한 요인들은 이 회사의 어떤 모멘텀과는 좀 그렇게 큰 관련성은 좀 없다. 다만 기업의 손익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후에 지금 건립 중인
제주도의 뭐 골프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는 관점에서 분양이 좀 잘 안 된다든가 회원권의 판매가 좀 저조해진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업황 타격도 좀 불가피할 수 있는 요인은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에서의 어떤 타격은 전 좀 미미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전망을 해보고 있고 네. 최근에 이 강남의 도심 속 프라이빗을 좀 내세워서 118개의 이 객실 보유한 호텔을 좀 건립하겠다. 그리고 제주도에 골프장 펜트하우스 완공을 2024년도까지 완공하겠다. 지금 확장세를 좀 더 가져가는 거죠. 금강산 사업을 전격적으로 철수해서 손실 반영하고 내수의 이 리조트 사업을 좀 더 확장해 나가는 이 그림 안에서는 성장성을 좀 겸비할 수 있는데 항상 강조드렸던 이 정체성은 내수에 한정돼서는 일정 기간까지 성장은 이끌지만 여기서 더 확장성을 가져갈 수는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국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들의 확장성과는 내수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의 성장성이 제한적인 요건이기 때문에 아나티는 이러한 관점에서 2024년도 이후에 신규 건립 이 골프 리조트 또는 리조트 사업 부분에 대한 어떤 성적은 반영될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성장은 좀 제약 요소가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뭐 국내 사업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와중에 뭐 추징금 부과에 회원과의 소송까지 썩 좋지 않은 이슈들로 묶여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회사의 모멘텀과는 관련이 없을 것 같다. 영향이 어느 정도 미미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아난티의 앞으로의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네, 최근 1분기 매출액을 좀 잠깐 보면 회사 1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 비교적 양호한 실적을 좀 기록했죠. 전년 동기에도 사실상 장사는 아주 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855억을 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353억을 기록했고 당기순이익 267억을 좀 기록하면서 실적 성장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죠. 한간에는 아난티가 리오프닝 수혜줍니까? 라고 좀 많이 물어봐요. 네. 그런데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다중 이용 시설의 관점에서는 이 코로나19의 업황 피해가 확연했는데 아난티의 경우에는 이 고가의 회원권, 이제 특정된 이 고객을 대상으로 해서 영업 활동을 좀 전개하다 보니까 사실 이 코로나19의 타격 요건이 좀 다소 좀 제한적이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다중시설의 회복세가 반영되는 흐름에서는 실적 성장은 좀 동일하게 좀 이끌고 있지만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영업에 제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인원수 조치 등의 어떤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실적 감소 요인은 있지만 네. 아난티 그런 요건들을 충분히 회복해서 1분기 실적에 의해서 2분기에도 긍정적인 성장을 좀 이어가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네, 아난티는 계속해서 실적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로나의 타격도 생각보다 적었기 때문에 2분기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대응과 또 투자 전략도 한번 세워주시죠. 네, 오늘 주가 0.3% 상승한 6,780원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전고점 대비해서 역시나 반토막 이상의 손실 구간으로 좀 직면했고요. 확대를 좀 더 해서 보면 2020년 3월 주가 대비해서는 상단에 있죠. 자, 요 효과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올랐느냐? 자, 이 기저효과가 좀 크게 가져간 것은 없습니다. 실적 반영 효과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지금 아난티의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좀 섹터의 유입이 좀 강하게 지금 매기 유입이 강하게 일어날 만한 이벤트가 아직은 좀 부진하다는 거죠. 지금 아난티의 상승 동력은 실적을 수반하는 이 실적 발표 또는 향후의 배당이익 관점인데 지금 주식수를 좀 보더라도 회사가 상장 주식수가 8,640이면 8,000주. 무상증자를 좀 기대할 수 있는 요건도 아니고 그러니까 투자자 관점에서는 좀 메리트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네. 같은 리오프닝주 관점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로 인해서 업황 타격이 좀 심화됐다가 1분기의 회복률, 2분기, 3분기의 회복률들이 좀 더 빠른 종목들로 관심이 또 좀 더 집중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저가의 매수 메리트 있는 구간까지는 내려왔다는 겁니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영역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면 보유자 관점에서의 추세 전환점은 자 저는 이렇게 봤는데 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릴게요. 이게 추세 전환점. 그럼 매수하기 좋은 메리트 부분은 이렇게 봤습니다. 5,500원에서 6,500원. 5,500원에서 6,5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2분기 실적 호조에 따른 추세 전환 시점
단기 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아난티였습니다. 보유자 관점에서는 6,5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매수자 관점에서는 5,500원에서 6,500원 사이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덧붙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아난티를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휴젤과 아난티 두 종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포인트들이 여러분이 투자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을 보시면서 공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 연구소 검색해서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에 입장해서 질문해 주시면요, 대표님께서 빠르게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니까요, 노란톡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세계경제TV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세계경제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변형인의 수상한 공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Like I could just die.